Je vous servirai avec humilité, avec force. Je vous servirai au nom de notre devis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Je vous servirai dans la fidélité de la confiance que vous m'avez donnée. Je vous servirai avec amour. Vive la République! Vive la France! 자, 프랑스에서 당선된 신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이유종 디지털 뉴스센터 이유종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자, 지금 최연소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자, 상대 후보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느 득표율 차로 이긴 건가요? 예, 상대 후보는 마린 르펜 후보입니다. 극우당이죠. 그 국민전선 후보인데요. 이 사람하고 해서 65%를 엠마누엘 마크롱 당선인이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네. 마린 르펜 후보는 35%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네. 엠마누엘 마크롱 후보는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네. 사회당 출신으로 좌파 성향을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마린 르펜 후보는 극우당입니다. 국민전선이라는 극우당인데 70년대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큰 득표율로 올라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이 보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EU에 탈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 이번에 신임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EU와 협력을 해야 된다. 친EU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와 관련해서 인상 깊은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뭐가 인상적이었다는 말이죠? 네, 지금 이제 환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대선이 선출이 확정되고 나서요. 이제 뭐 당선 소감 같은 걸 발표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음악이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이 음악이 지금 EU의 국가라면서요. 그 대표하는 노래. 네, EU 국가의 환희의 송가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당선 연설하는 모습일 때 지금 EU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유럽에서는 참 큰 이슈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EU를 탈퇴해야 하느냐, 브렉시트도 있었거든요. 혹은 EU에 통합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마크롱 후보는 여기서 정확하게 EU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린 르펜 후보와는 좀 반대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환희의 송가라는 멜로디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멜로디인데 그 노래가 이 음악이 EU의 국가인지는 사실 저도 이번에 이 뉴스 보고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극우와 중도의 대결에서 승리한 마크롱 대통령. 그런데요, 이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극우 후보에게 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65%와 35%. 자, 당선 소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Je sais les divisions de notre nation qui ont conduit certains à des votes extrêmes. Je les respecte. Je sais la colère, l'anxiété, les doutes qu'une grande partie d'entre vous ont aussi exprimés. Il est de ma responsabilité de les entendre. 자, 뭐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신기하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정치 경험도 없는 정치 신인이잖아요. 정치 신인의 가장 나이 어린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197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뭐 40 정도나 39 정도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프랑스의 매우 엘리트 출신입니다. 국립행정학교, 그랑제교를 졸업했고요. 이후에는 재무부 공무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를 보면요, 로스차일드 투자은행, 여기 가기 위해서 공무원직을 벗어 던집니다. 아하. 그리고 2011년에 보면 올란드 현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이 당시에는 투자은행에 몸을 둔 상태인데요. 그런 다음에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된 뒤, 그 다음에 경제보좌관을 거쳐서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장관 재직할 당시에 사회당을 탈퇴하고 자신의 당을 창설합니다. 창당을 한 다음에 여기에 걸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는 인물입니다. 네. 아니, 정치 경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만든 신생 정당,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또 그 과거에 걸어온 길들을 보면 굉장히 탄탄대로거든요. 그만큼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랑스의 민심이 매우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상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매우 그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급부로 매우 힘을 얻었고요. 그 현재는 이분이 창설한 당이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정부를 꾸린 다음에는 야당들의 협조를 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분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른 이유종 기자의 마크롱 대통령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롱 신임 대통령만큼이나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아내고요. 곧 퍼스트 레이디가 될 이름이요. 브리지트 트로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이 아내에게 쏠리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나이 차입니다. 네. 그 맨 처음에 이들의 만남 좀 많이 알려졌는데 중학생과 선생님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15살 시절에 담임 선생님인 40살 선생님과 사랑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자와 학생과 선생님의 사랑인데요. 네. 당시 그 마크롱의 와이프, 그러니까 브리지트 트로뉴는 이 사람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던 유부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을 키웠고요.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상황이 매우 좀 특이해서 프랑스에서도 네. 약간 열린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참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 그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까지 아이는 없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가 있을 때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이분이라고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라고 또 호칭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브리지트 트로뉴라는 이 아내, 그러니까 24살이나 연상인 아내가 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이방카라고 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딸. 제2의 이방카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네, 국정에 무슨 어떤 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그 마크롱 현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를 보일 때 혹은 승부사 기질을 발휘할 때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서서 어떻게 연설을 해야 된다. 혹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프랑스에서 늘 이 대통령궁에서 남녀 문제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네. 족족 대통령들이 그 바람을 피우거나 혹은 같이 들어왔던 동거녀하고 사이가 틀어지거나 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이 많았는데 이런 것을 그 프랑스에서는 엘리제궁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선생님한테 말 안 들으면 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예들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스승의 날 아내에게 꽃을 카네이션을 달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군요. 네, 부부간에는 꼭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